안녕하십니까, 김태환 멘토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속주로 수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뵈었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같은 시간에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있었고 업황도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한신기계 상당히 좀 약간 예를 먹였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실적주 위주의 저가 공략 계속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전지, 지난 시간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 자체는 향후에 2017년도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국내 전기차 업종과 관련된 많은 종목군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조정 시에 계속적인 저가 중기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코디에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상하프로테크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시 2차 전지 분야만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종목은 어차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섬유 의복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뜬금없이 섬유 의복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적인 그 섹터가 제약바이오에서 게임즈 그리고 근자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노르페인트 같은 종목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이 같은 노르페인트와 더불어서 성신영해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근자재 업종들도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식간에 이 섬유 의복 업종과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섬유 의복 업황은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관심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섬유 의복 업종인데요. 일단 하반기에 점진적 성장에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모토를 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어차피 섬유 의복 업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를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2015년 올 6월 달이죠.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니까 2013년 1월 대비 최저 수준 9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재정 위기 2012년 12월 98포인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해서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 6개의 주요한 지수를 뽑아서 산출한 심리 지표인데, 심리 지표가 쉽게 말씀드려서 100보다 크면 좀 낙관적이고 적으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뒤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00의 분기점에서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낙관적인 그런 모습이고 떨어지면 비관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올해 좀 메르스 사태의 여파 때문에 6월 달에 그나마 소비 심리지수가 좀 살아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제 꺾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연속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자 심리지수 이외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하죠. 이 부분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2개월 연속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6월 경기 전망치가 6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죠. 공부는 1월 달에 52포인트,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에 2012년 12월 달이죠. 82포인트보다도 낮은 그런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 7월 달에 BSI 지수 전망치를 보니까 회복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보다는 좀 포인트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섬유 의복 업종 가운데 섬유 의복 및 가죽 신발 지수 같은 경우는 61.9포인트로 아직까지는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BSI 경기 실사 지수가 되겠는데요. 역시 2개월 연속 5월달, 6월달에 메르스 여파도 물론 있었고요. 일전에 세월호 사고 여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7월달 접어들고 난 이후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BSI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섬유 의복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내수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내수 성장이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동안 2010년도, 11년도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위축 때문에 13, 14년도에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업황도 좋지가 못했지만 작년에 이제 대규모 투자 성과 자체가 올해보다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신규 사업 확장으로 하반기에 실적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물론 영원무역 같은 경우 우리가 잠시 예를 들어 놓고 보면 기존의 의료업조 업황에 주력을 하다가 자전거 관련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스캇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전거 관련된 의료 시장, 액세서리 시장 이런 시장 쪽으로 좀 신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좀 경기 회복이 조금씩이나마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섬유 의복과 의복 업황 가운데 내수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하반기 업황 전망에서 역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의 OEM, 업체의 성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 역시 OEM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자 상표 부차 생산 방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지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데, 트랜스펄 퍼시픽은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2005년도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 4개국이 모여서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 TPP 자유무역과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인데, TPP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측면 자체는 역시 미국이 2008년도에 가입을 하면서 캐나다나 또는 호주, 베트남, 페루 이런 나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달이죠. 올해 7월 달에 한국이 좀 TPP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TPP가 체결이 된다면 해외의 전략적인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우리 업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봤던 내수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해외 OEM 업체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 기준에서 이제 평균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12.4% 정도 증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섬유 의복 업황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황 자체의 전망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물가 흐름 및 미국 의료 수입의 비중인데요.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왼쪽 도표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저성장 그리고 또 저물가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물가 자체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섬유 의복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렴하게 또 소비 욕구,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되살아난다면 업황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표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랗게 이제 원액이 그려져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베트남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씩 기울기 자체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는 역시 TPP가 체결이 되었을 때 베트남 베트남 지역에 우리가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OEM 관련된 종목군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이와 같은 OEM 관련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종합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면 일단 부진한 국내 수요는 하반기에 일정 부분 반등이 좀 예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경쟁력을 좀 보유한 업체별 차별화의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한섬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및 성장 모멘트에 관련된 보유 종목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섬유 의복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주요 관심주
매수 종목은 별표 3개는 역시 한섬이 되겠습니다. 한섬은 약간 내수 브랜드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한섬은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섬유 올복 업종 가운데 좀 탑픽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물론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섬의 어떤 경쟁력 자체는 하반기에 분명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별표 3개를 쳐드리는 종목 가운데 영원무역이 되겠죠. 역시 이제 베트남의 생산기지 라인수를 봤을 때 거의 6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PP가 체결이 되고 나면 역시 영원무역, 이런 영원무역 같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영원무역 자체가 낙폭이 좀 과도하게 흘러내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국내 시장도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무역은 최근에 저점 낙폭받은 저점 및 그 저점을 깨는 그런 시점까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좀 중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영원무역이다.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박스권 이후에 박스권 하단 부분 정도에서 저점 매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그리고 별표 2개를 쳐드렸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사들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너무 좀 많이 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일반 애청자분들께서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더라도 한세실업에 대해서 목표 수익률 대비 어떤 실질적인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따라서 보유자 영역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그 추가적인 주가 상승 레벨업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좀 조정 시 단기 접근 전략으로서는 한세실업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별표 하나를 쳐드렸던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자회사의 IPO, 실질적인 이제 IPO에 관련된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 흐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2016년도 IPO 시네트라는 자회사 자체가 2004년도 정도에서는 IPO를 청구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휠라코리아는 내수보다는 해외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휠라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의 지분 가치의 평가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그 해외 부분 자체는 계속적인 흐름을 좋게 보이고 있지만 국내 부분에서의 흐름 자체도 기대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26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으로는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던 좋은 수익률들 이런 수익률들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 종목과 더불어서 하반기 주요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리포트 시간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